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계좌 3가지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그 3가지 속에 연금저축은 반드시 포함이 될 건데요. 오늘 제 목표는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금저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권사에 연금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에 34만 원을 매월 붓든 아니면 한 번에 400만 원을 한 번에 붓든 4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 돈으로 어떤 펀드를 운용을 할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올해 4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로 66만 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덜 들어오지만요. 이렇게 해마다 연말정산 혜택 받으려고 돈을 계속 붓다 보면 어느새 이게 몇천, 어떤 분은 몇 억씩 돈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목돈은 내가 55세가 지난 어떤 시점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연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매월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이고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금저축은 나의 연금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상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즉, 연금저축이라는 이 4글자는 독립된 하나의 상품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의 95% 정도의 사람들은 이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노후는 해결돼, 또는 지금 주식 단타 치고 있는 거 잘 되면 노후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젊어서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해놓고 거기다 돈을 넣어두면 그거는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연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거의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살게 될 거예요. 이제는 불꽃 같은 인생 이런 개념이 없죠. 100살까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여전히 5, 60일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절반이 노후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다가올 우리 세대는 그렇다는 거죠. 절반이 노후예요, 절반. 나중에는 노인들이 훨씬 많아질 텐데 그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민할 게 태산인데 왜 내가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고 있어야 되냐 라는 핑계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5세가 노인인가요? 요즘 65세는 막 축구하시고 액티비티가 장난 아니시죠. 노인정 근처에도 못 갑니다. 벌써 이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노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즈음에는 길에 보이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거라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인 50년을 노인인 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엄청난 노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다들 노후 준비하는 거 보면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 물가로 환산을 했을 때 최소한 155만 원이 필요하고 적정 수준은 한 22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매월 200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지금 되게 많은 돈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물가로 20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에서 강제로 국민연금 준비해 주죠. 이제는 회사에서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퇴직연금을 준비해 주죠. 그리고 나는 계좌를 터서 내가 돈을 넣어서 또 내 연금을,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200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즉 나라에서 준비해 주는 거 이것만으로 200이 넘어가는 공무원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강박적으로 노후연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의 노후 준비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 1위, 생활비 41%입니다. 나중에 쓰기 싫다, 지금 쓰는 걸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두 번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뭐 아무 대책 없는 거잖아요. 저도 원래는 이랬었죠. 저도 젊었을 때 이랬는데 이게 직업병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워낙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저의 노후가 매우 두렵습니다. 보면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비용 때문에 많이 썼다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랬을 거고 우리 세대 때는 반반일 거고, 그러면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2012년 자료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벌써 뭐 10년이 돼가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보면 벌써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꼴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몇 프로겠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다면 이제는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국가에서 강제로 내 월급에서 떼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내 퇴직금에서 떼서 연금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계좌를 터서 나중에 쓰려고 돈을 넣어두는 이 개인연금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의 연금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3층 보장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을 다 합해도 노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한 절반 정도 겨우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뭐겠어요? 우리의 노후의 삶의 모든 질은 이 개인연금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막 노후가 두려워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돈을 막 넣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연금이 계속 뭐 고갈 얘기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각자 터가지고 자기 연금을 자기가 준비를 한다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롭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 계좌에다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 있었던 다른 모든 상품들을 없애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소장펀드, 뭐 예를 들면 재형저축, ISA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일몰 도래시켜버려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세제 혜택이 너무 큰, 좀 이상한 게 바로 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혜택을 그냥 부여했다는 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걸 뜻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를 열어두는 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니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니까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만드는 건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금융사들의 우리가 연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에요. 다른 연금 상품들은 우선에 아예 싹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고요. 연금보험 아니에요. 변액연금 이것도 아니에요. 연금저축이라고 4글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 얘를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느냐? 금융사 3군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다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가입을 하든지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고 세제 혜택은 동일해요. 뭐 보험사가 좋냐, 은행이 좋냐, 증권사가 좋냐 이런 건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연금저축이 있다 없다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가능하고요. 방금 막 태어난 신생아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해요. 세제 혜택은 보시는 것처럼 이 계좌에게 부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이 넘는 사람들은 13.2% 조금 줄고요. 그리고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조금 더 줄어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세액공제가 사실 더 좋고요. 더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보통 더 좀 짜게 한도를 정해주죠. 세액공제는 구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더 챙기는 게 좋죠. 이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1년 동안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부을 수 있는 총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계좌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400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400 가까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모두 합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좀 갈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그냥 매월 34만 원을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과급 같은 거 타면 그냥 한 번에 400만 원을 채우기도 하죠.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내는 게 있고, 막 5년 납, 10년 납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내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그 계좌에 해마다 얼마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저축 보험하고 다르게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납입 의무 같은 개념이 아예 없고요. 자유적립식 같은 형태의 계좌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400만 원을 맞추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죠. 나의 연금저축 계좌에 1년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맞춰서 막 넣는 건 순전히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인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돈이 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으로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연말 정산을 하면서 들어있는 돈의 16.5% 또는 13.2%만큼을 세액공제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입니다. 이 계좌에 내가 현금을 넣고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그냥 현금으로 두든지 이 계좌에 입금이 되는 모든 내역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다 집계가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다 내는데 이 계좌는 바로 내지는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탔을 때 이 이자 부분들도 연금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연금 소득세는 50대와 60대는 3.3%, 70대는 4.4%, 80대 이후로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떼요. 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이자 소득세 15.4를 다 안 떼다가 내가 연금으로 탔을 때 3.3, 3에서 5% 정도만 떼고 내가 수령을 하게 되면 이건 세금 되게 절약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자 소득세는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떼는 거잖아요. 그거 15.4. 연금 소득세는 사실 전체에 대해서 3에서 5%를 떼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게 큰지는 사실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무조건 작다라고 하면 그건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내는 세액공제 혜택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우선에 이걸로 만족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나는 세액공제 혜택을 얻게 되겠죠. 자, 1년에 400만 원씩 계속 붓게 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부어도 되고 이렇게 한 10년을 모으면 한 4, 5천 정도 모이겠죠. 그리고 20년을 모으면 이게 1억 원을 넘는 돈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은 50년, 60년 정도도 붓게 될 거니까 이 계좌 내에는 수억이 있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연금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하는 그때까지 출금은 우선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게는 몇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이 목돈이 모아지면 내가 이제 연금을 탔어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지점 창구로 가셔가지고 연금 신청을 딱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 모아졌던 이 큰 목돈들 중에 일부씩 매달 다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 쓰실 때는요, 정률, 일정 비율을 받겠다 또는 정액, 나 얼마를 정해서 받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의 큰 목돈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 상품으로 굴러갑니다.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 이상으로만 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금융기관에 하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제적인 혜택은 동일합니다. 55세 넘어서 연금 신청하는 것도 똑같고 10년 이상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도 모두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연금저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연금을 붓는 것부터 내가 타 쓰는 것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이 돈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 보험에는 공시로 돌아갈 거고요. 연금저축 신탁, 즉 은행에서는 예금금리로 거의 돌아가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 하게 되면 이 돈들을 어떤 펀드로 할지 본인이 직접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모든 고객들의 수익률이 다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금리도 높고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높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확정금리들은 너무나 낮아져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나의 노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식의 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 가입하고 지금 뭐 십몇 년째 지금 은행에 붓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증권사에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금 이전 제도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 이전이라는 제도, 돈만 쏙 빼서 금융기관만 옮기는 이 제도는 제가 다음에 엄청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참 좋다, 그죠? 그래서 55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중간에 깨면 좀 많이 아픕니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다 깨잖아요. 그러면 총 누적 금액의 16.5%만큼이 신기루처럼 펑 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총액의 16.5%만큼이 그냥 펑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고생해서 1억 원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깨게 되면 1650만 원 정도가 그냥 공중에 사라집니다. 절대 깨지 말라는 거고요.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 붓는 거를 정지를 해도 되지만 깨지는 말라고 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걸 해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급전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럴 때는 창구에 내방하셔가지고요, 연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도도 넉넉하게 나오고요, 한 60% 나오고요, 금리도 매우 낮게 해줍니다. 3% 초반대로. 그리고 연금담보대출도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 어플 내에서 일부를 계속 빌렸다가 갚았다가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금담보대출은 대형사도 제공을 안 하는 곳이 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삼성증권은 안 됐고요, NH랑 미래세대우가 금리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해마다 4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총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 400만 원이 넘도록 그 계좌에 부어놔도 돼요. 그러면 400이 넘는 돈만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도에 출금을 해도 아까 말한 그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급할 때는 출금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마다 400 이상씩 넣는 돈이 좀 누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급하실 때 뺐을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해에는 내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300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 세제 혜택 다 받고 끝이죠. 그리고 근데 두 번째 해에는 내가 여유가 좀 많아가지고 한 8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오버돼 있죠. 그리고 셋째 해에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넣었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오버죠. 그러면 앞에 오버되었던 4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버되었던 100만 원만큼 총 500만 원만큼은 여러분들이 급하실 때 뽑을 수 있는 재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보험에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신다면 뭐 고민하실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증권사의 계좌를 트시게 되면 어떠한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에 또 선택의 단계가 오죠.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은행이랑 보험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 증권사의 펀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고민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르는 펀드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부분의 펀드들이 연금저축 펀드로 오픈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펀드를 잘 고르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골라 놓으신 펀드나 잘 아는 펀드가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아직 잘 모르겠다, 공부를 더 하고 천천히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MF라는 곳에 우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MMF는 사실상 현금으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은행 예금금리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우선 해 두셨다가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내가 원하는 펀드가 생기면 그때 그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MMF로 하든 어떤 걸로 하든 이 계좌에 내가 적절한 시점에 돈을 넣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연금이 쌓이고 있으면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은행의 대출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뭔가 묘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한 분이라도 더 개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매달 34만 원을 넣든 한 번에 400만 원을 넣든 어쨌든 400만 원을 1년 안에 채운다. 그리고 세 번째, 1년이 지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400만 원을 다 채웠으면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조금 더 높으면 52만 8천 원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내가 계속 돈을 붓다 보면 55세가 지나 있으면 이게 큰 돈이 되어 있을 거고, 다섯 번째, 55세가 지난 특정 시점에 내가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10년 이상으로 수령 신청을 해서 연금을 탔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이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상속 처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계좌 개설을 하신다면 노후 대란을 불안해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내가 또 한 명 사람을 살렸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것도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연금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돈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